기관지확장증 비결항상균 환자는 가래가 없어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리자면 가래를 만들어내는 가래 창고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가래를 만들어내는 가래 창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래 창고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다른 특징 하나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직립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포유류는 네 발로 돌아다니죠. 그러면 폐가 어떻게 되냐면 맞습니다. 이 수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네 발로 걷지 않죠. 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와 달리 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출구가 위로 향하게 되죠. 항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다가 폐는 구조적으로는 이 기관지의 내경이 일정하지 않아요. 밑으로 가서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막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가스 교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폐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외부인자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 나가 이런 식으로죠. 그게 뭐냐면 점액 선모 활동입니다. 호흡기를 대표하는 방어기전이 이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점액 선모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폐포의 대직세포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효율이 누가 높으냐? 점액 선모 활동입니다. 전쟁을 할 때 총으로 적 하나하나를 사살하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이 방식이 대식세포가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폭탄을 터뜨려서 한 번에 싹 밀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전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점액 선모 활동입니다. 즉 점액 선모 활동은 뭐냐면 입구에서 균이나 가래가 들어올 때 물총사들이 싹 밀어버리는 거죠. 너 나가, 전부 다 나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벽을 통과하는 적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걸 누가 정리하냐? 대식세포가 최종 정리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액 선모 활동은 호흡기 면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점액 선모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바로 점액의 양, 수분의 양,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선모라고 하는 털은 혼자 막 움직인다고 청소를 해낼 수가 없어요.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듯이 밀어내는 개념이야지 한 번에 청소되는 거죠. 그래서 점액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액으로 먼저 먼지나 티끌, 세균, 바이러스 등을 흡착한 다음 물켜주고 선모가 싹 밀어내는 방식이 이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점액이 선모를 덮을 만큼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점액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액이 충분해야만 먼지나 티끌이 점액 위에 흡착이 되고 선모의 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점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점액이 끈끈해지면서 선모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선모의 운동성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크림 스파게티 소스가 끈적끈적한 면발에 달라붙는 상황이나 아니면 점액이 끈끈이처럼 달라붙는데 이 상황이 되면 선모의 활동이 오히려 원활해지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먼지나 바이러스 등을 쉽게 배출을 시키다가 점액이 끈끈해지고 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끈끈이처럼 죄다 들러붙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 이 순간이 바로 호흡기 질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액 양이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목이 간질간질하다 또는 목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목이라는 표현이 어디냐면 남자로 치면 여기 이제 툭 튀어나온 자리죠. 갑상연골이라고 표현하고 아담스 애플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기관지와 식도가 분리되는 자리거든요. 조금 전에 점액 선모 활동이 호흡기 1차 면역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선모가 여기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가장 먼저 커트를 해내야 되거든요. 너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휴전선 근처에 전방부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먼저 선모가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뭘 잘못 먹으면 살에 걸린 거다, 또는 막 기침을 해서 이 뱉어내기도 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점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실제 뭐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물감이 생깁니다. 뭐가 끼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때 뭘 하냐?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차트에는 이누부 이물감이라고 적는데 환자분들은 이런 표현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의성어 그대로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은 기관지의 병이 완전히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에서는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진단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비루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본인은 감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형적인 감기랑 차이가 뭐냐면 열이 나지 않고 점염이 되지 않아요.
이 증상이 남에게, 가까이 있는 남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열 없는 감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면역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기관지 안으로 들어온 찌꺼기를 원활하게 녹여서 배출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 이제 가래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때 이게 가래가 쌓이는 원리입니다. 가래가 생기는. 근데 특히 호흡기 쪽에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 이거 선행질환이라고 하는데 결핵, 백일해, 홍역, 폐렴 이런 분들을 어릴 때 앓았던 분들은 기관지가 이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져 있기 시작,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져 있기 쉬운데, 그러면 이 가래는 그 울퉁불퉁한 길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애물처럼 작용을 하는 그 허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래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쌓여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관지가 염증이 생기고 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되면 밑에 이제 물이 새고 뭐 페인트 벗겨주고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악증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여기서 이제 흰가래 끼는 느낌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가래가 생기고 중기로 접어들면 실제 누런 가래가 생기고 그 누런 가래를 뱉으려고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격해지면 이런 정도를 하게 되면 객혈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기침을 하다가 기관지가 찢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의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누런 가래, 이걸 화농성 가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런 가래, 기침, 객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단계에서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치료를 해도 가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놓치면 상황이 까다로워집니다.